안녕하세요. 초의 불꽃입니다. 단백질은 여러 영양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첫 번째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체내 구성성분의 70%를 차지하는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량의 70%를 단백질로 채우고 있으며,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 근육, 호르몬, 항체 혈액을 구성하는 물질로 다른 영양소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없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이처럼 건강을 위해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섭취가 많고 지방,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 3명 중 2명은 단백질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얼마나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평소 단백질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몸에 생기는 이상 신호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몸이 자주 아픕니다. 신체가 튼튼한 면역 시스템을 갖추려면 단백질이 필수적인데, 단백질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항체를 구성하는 주성분입니다.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속으로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세포가 빠르게 증식할 수 없어서 감기가 잦은 등 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지나치게 부족하면 사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중장년층의 경우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단백질을 적게 섭취하게 되면 단백질은 면역세포를 생성하는데 먼저 사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모발에 단백질이 잘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이는 현재 상황에서 모든 인체 기능을 끌고 갈 수 없다고 여겨질 때 포기하는 신체 부분이 바로 모발입니다. 특히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케라틴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탈모가 심해질 수 있으며, 손톱 역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돼 있어서 단백질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손톱이 약해지고 주변 피부가 잘 벗겨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체중이 줄어듭니다. 체중이 줄었다고 날씬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무게의 지방과 근육이 있다고 볼 때 지방이 근육보다 부피가 훨씬 크기 때문인데, 거울로 봤을 때 전혀 날씬해지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줄었다면 근육이 빠졌을 가능성이 있고,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도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30세를 넘긴 성인은 10년마다 근육의 3에서 8%씩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자꾸 단 것이 먹고 싶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단 음식을 유난히 찾는 것은 식사에서 단백질의 비율이 너무 낮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백질과 지방이 탄수화물보다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인데,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음식이 빠르게 소화돼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고, 혈당이 빠르게 올랐다가 떨어지면 단 음식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때문에 평소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음식이 더 천천히 소화돼 혈당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단백질은 발목이나 다리 아래쪽에서 체액이 이동할 수 있도록 근육의 수축 이완을 돕고 체액의 양을 조절해 주는데, 신체 아랫부분이 자꾸 붓는 것은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중인데 체중이 오히려 늘었다면 부종 때문일 수 있는데, 혈관 속 수분이 각 장기로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돕는 알부민은 단백질을 원료로 만들어집니다. 때문에 단백질을 잘 섭취하지 않을 경우 알부민이 잘 생성되지 않아 혈관 속 수분이 정체돼 부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피곤하고 무기력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철분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몸의 곳곳에 산소를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세포 내 산소 주입에 장애가 생겨 피로감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장기간 단백질을 적게 먹으면 에너지와 힘도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단백질을 섭취하면 에너지가 보충되기 때문에 피로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체중 1kg당 1g에서 1.2g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60에서 72g 정도를 섭취해야 하며, 닭가슴살의 경우 100g 기준으로 약 25에서 3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때는 닭가슴살 100g을 2개에서 3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인체가 근육 성장을 위해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을 돕기 위해서는 손바닥 크기 3분의 1 정도의 살코기나 닭고기, 생선, 두부, 콩류 등을 끼니별로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러 연구에서 동물성 단백질 대신 콩이나 시금치 등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이들이 심장병이나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적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므로 동물성 단백질만 섭취하기보다는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시금치와 브로콜리, 콩류, 대두를 원료로 한 두부와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